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고도 당시 수사와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들하고 민변이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적극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당초 이 시간에 민주인권평화재단 준비위원회 양춘승 위원장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긴급조치 변호사단 간사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님께 오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긴급조치 구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긴급조치 구호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75년도 5월 달에 발령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유신헌법을 개정하거나 청원하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경우에서 처벌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 규정입니다. 예. 근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좀 요약해보면요. 이 긴급조치를 적용해서 수사 또 재판한 것, 그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긴급조치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그런 조치다라고 이미 헌재나 이런 데가 결정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요약하면은, 긴급조치 위헌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의 당시의 긴급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 법을 적용한 것들 관련해서는 이 법이 아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고문폭행 등의 위법행위, 불법행위 입증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이 30년, 40년이 지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고문폭행이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은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에서 아주 큰 오점을 갖고 있죠. 어떤 면에서 좀 오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 2010년도 12월 달에 오종석 씨 긴급조치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게 되면은, 예. 당시의 긴급조치, 당시의 헌법, 유신헌법에 의해서나, 또는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위헌 사유라는 게 뭐냐면은, 발령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고, 당시의 상황이 그러한 남북관계 어떤 긴장관계도 아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령 목적, 발령 상황에 대해서도 위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당시의 박정희 군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 입법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위헌인 법령을 적용해서 적용했던 하수인 또는 수족과 같은 경찰관들의 고문폭행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혼인빙자 가늠죄가 최근에 위헌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혼인빙자 가늠죄로 해서 구금됐던 사람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말하자면 이 현행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가 맞는 거죠. 즉 당시에 혼인빙자 가늠죄가 규정됐을 때 하고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법관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설령 위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는 위헌이라고 됐을 경우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게 맞지만, 예. 당시에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작용, 입법행위도 하나의 국가의 행위니까
국가 행위, 위법한 행위 자체로 인한 경우에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예. 또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 때를 비교를 해보면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그 고문 경찰관들의 고문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과연 국가배상을 해야지 국가에 부인돼야 되는가 이런 논리와도 와닿는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또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이 점입니다. 결국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변경한 거 아니냐. 예. 전원합의체가 아닌 이 소부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판례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조치 1호가 이혼 결정했던 것은 2010년도 12월 16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결혼 합의체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때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관련 목적 등의 이혼이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국가상 판결에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입법행위여야만 된다라는 취지를 했던 거에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 책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결혼 합의체에서 판단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근데 이 판결 한번 났는데 다시 전원 합의체로 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사안은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한 500~600명 정도 되고, 예. 또 이 긴급조치라는 게 7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 근현대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였던 점에 있어서 사법적인 심사 또 헌법학적인 측면에서도 판단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죠. 예. 단순히 이혼이라고 결정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결정된 법률에 적용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600명 정도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좀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피해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극단적으로 보면 오들둘 사건과 한 번 같은 거 말씀드리자면은 예. 오들 사건이라는 게 김상인 열사 장례식 사건인데 75년 4월에 김상인 열사가 할복 자살을 합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면서. 예. 그래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사실은 시신이 강탈당하다시피 해서 화장당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게 맞느냐라고 해서 5월 22일 날 장례식을 했었던 건데요. 그때의 어떤 분은 그때 연행되져서 3년을 삽니다. 3년 예. 복역해서. 3년 복역하고 나서 강제징집을 또 3년을 또 합니다. 그 강제징 다 하고 나서 80년 5월 달에 또 예비검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역. 그래서 그건 약 7~8년 내지는 한 9년 동안을 여러 가지 구금되어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또다시 계엄사에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인생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런 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또 정말 막걸리 보안법 버스 기사의 차장이었던 분이 여인숙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유신헌법이 문제다 이런 비판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1년 6개월을 살았던 사건. 그 외에도 숱한 억울한 사안들 이런 게 너무 많죠. 예. 앞서 좀 배경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청취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 박정희 정권 시절 좀 잘 모르는 세대들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긴급조치가 발동된 역사적 배경 어떤 거였습니까? 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신헌법의 태동이라는 게 그 전에 삼선개헌헌법이 있습니다. 삼선개헌 반대 운동이 많이 69년도 있었고요.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기는 퇴임하겠다. 이런 밝혔는데요. 71년도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비상조치를 통해서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예. 말하자면 유신헌법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스스로 박정희 스스로 만들었던
그 삼선 헌법에도 위반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그 70년대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 개헌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장준하 선생님, 백기환 선생님 등등 당시에 이게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제야에서 상당히 그 힘을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었던 게 74년 1월 8일 날 기흥초 1호가 발동된 거죠. 그 기흥초 1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구와 마찬가지로 기무초를 비난하거나 특히 이제 유신헌법을 개정, 청원운동하면은 특히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하자고 얘기하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래서 백기환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 1호로 들어가서 오진 고문을 당하셨던 거죠. 예. 뭐 지금은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시대가 결국은 당시에 유신헌법도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예.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의 그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 한참 지나게 했지만은 뭐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개헌 논의하자고 하면 또 사형 처하는 그런 얘기라는 건데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 유신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고요. 예. 예. 그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일련의 어떤 그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인혁당 사건 같은 데서 지연이자 기산점을 변경해서 이미 그 가지평에서 주었던 그 보상금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고 국가가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걸 알지. 예. 또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법에 오면은 재판장 하해 규정이 있습니다. 즉 민주화 보장법에 의한 생활지원금을 받게 되면 재판장 하해 규정이 적용되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재판장 하해 규정에 의해서 원풍모망이나 또 동일방지 등 사건에서 기각하는 전례가 또 있습니다. 또 통상 그 채권자들의 채권 시효는 3년 내지 10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판례 변경을 통해서 시효가 6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일련의 어떤 민부상 재판상 하여정이랄지 시효 6개월 단축 문제랄지 지연이자 문제 같은 경우와 그리고 이번에 그 기무조치 이 판결 국가배상 판결과 같이 일련의 어떤 사법부의 그 역사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태행적인 해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사법부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현재 어떤 그 보수 정권하고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